작년에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왜 계속 지역가입자인가요?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분은 63세, 은퇴 후 1년 차였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월 18만원, 소득도 거의 없는데 왜 저는 직장 다닐 때보다 더 내는 것 같죠? 사실 은퇴하면 소득이 줄어드니까 보험료도 줄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지 오늘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분의 질문 뒤에 이 말이 이어졌습니다. 혹시 지역가입자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선택지를 아예 모르고 지나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그분께 드린 조언을 여러분께도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퇴직하면 대부분 자동으로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별다른 선택 없이 그냥 전환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 자체를 모릅니다. 그냥 어느 날 고지서가 날아오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아, 이런 거구나 하고 그냥 냅니다. 그런데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방식이 직장가입자와 완전히 다릅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만 봅니다. 월급이 기준이고 회사가 절반을 내줍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다릅니다. 소득뿐 아니라 집, 전월세, 보증금, 예금, 자동차 이 모든 게 점수로 변환됩니다. 그리고 그 점수에 따라 보험료가 매겨집니다. 다른 선택지가 있고 그걸 활용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그분께 여쭤봤습니다. 배우자분은 아직 직장 다니시나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네, 아직 2년 남았습니다. 그 순간 방향이 보였습니다. 건강보험에는 피부양자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가족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가 되면 따로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 쪽에서만 내면 됩니다. 즉 본인 보험료가 0원이 되는 겁니다. 배우자가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조건만 맞으면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분은 잠시 말을 잊지 못하셨습니다. 그럼 18만 원을 안 내도 된다는 건가요? 그래서 조건을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2달 뒤 보험료는 0원이 됐습니다. 그분은 전화통화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당연히 내야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줄일 수 있는 게 맞나요? 맞습니다. 제도가 이미 있습니다. 단지 모르고 있었던 거죠. 이게 특별한 방법일까요? 아닙니다. 제도는 이미 있습니다. 비밀도 아니고 불법도 아닙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공식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안 합니다. 내가 피부양자가 될 수 있을까? 왜냐면 퇴직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가 된다는 걸 알면서 그게 유일한 선택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건을 정확히 모릅니다. 연소득 기준이 얼마인지, 재산 기준이 얼마인지, 어떤 소득은 포함되고 어떤 소득은 제외되는지 실제로 확인해보면 가능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특히 퇴직 직후 금융소득이 많지 않고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은 생각보다 해당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안 된다고 단정짓지 말고 먼저 확인하세요. 그분은 그날 저녁 계산기를 두드려 보셨다고 했습니다. 월 18만원 1년이면 216만원 10년이면 2160만원. 그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유럽 여행을 2번 갈 수 있고 오래된 차를 한 대 바꿀 수도 있고 손주에게 의미 있는 선물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몰라서 낼 뻔한 돈이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노후는 한 번의 대형 투자로 바뀌지 않습니다. 주식 한 번 잘 잡아서 부동산 한 번 잘 사서 노후가 해결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건강보험료는 그 구조 중 하나입니다. 연금 수령 방식도 그렇고 금융소득 관리도 그렇습니다. 작은 것 같지만 매달 새는 구멍을 막는 것이 노후 설계의 핵심입니다.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려야겠습니다. 모든 분이 피부양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크게 2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소득 기준. 연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 근로소득, 금융소득 등이 합산되어 판단됩니다. 특히 금융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탈락 요인이 됩니다. 둘째, 재산 기준. 재산세 과세 표준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이 많으면 소득이 없어도 탈락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거나 공단에 직접 문의하시면 본인 상황에 맞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나는 안 될 것 같아가 아니라 확인해봤는가가 먼저입니다. 실제로 확인해보지 않고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고 나서 아쉬워하십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분은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아무도 이걸 먼저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 말이 참 무겁게 들렸습니다. 제도는 있는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것들, 몰라서 그냥 내는 것들, 그게 노후에 쌓이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채널을 운영하는 겁니다. 알면 달라지는 것들을 쉽게 전달하는 것, 그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첫째, 지금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내고 계신다면 배우자나 자녀 중 직장가입자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둘째, 있다면 피부양자 조건에 해당하는지 건강보험공단에
통해 문의해보세요. 셋째, 조건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하면 가능해지는지 물어보세요. 지역가입자로 그냥 남을지, 가능성을 확인해볼지,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의 차이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가장 흔한 이유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모르고 있다가 다시 지역가입자로 돌아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독해두시면 그 실수는 피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노후 설계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